네, 오늘은 수강생분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입니다. 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실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10월 최저점이 나왔죠. 이 구간 제가 저점권 매수를 실제 했고 또 싼 구간이다 매수를 말씀드렸던 그 이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현금을 올인할 수 있었던 근거, 그리고 실제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 137달러 상승 종결을 말씀드렸었죠.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왔던 그 큰 하락, 이 7, 8월달 폭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대세 하락을 이야기할 때 이 조정은 정고점을 넘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어디서 하는 매수도 전부 다 저점 매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는 고점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승률과 손익비, 그리고 나만의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깨졌을 때 칼같이 대응하는 내 기준입니다. 자, 실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든 과정입니다. 2022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28%가 빠졌죠. S&P 500 기준. 이 당시에 제가 싼 구간이다, 그리고 저점권임을 판단할 수 있었던 그 근거입니다. 이 당시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일어났죠. 가장 유사했던 시기는 198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시가 폭락했던 시점이었어요. 이 당시 S&P 500은 28%가 빠집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빠졌죠. 마이너스 28% 정도 되었을 때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가 하락의 이유가 버블 붕괴 혹은 금융위기 혹은 전염병, 코로나 같은 이런 원인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의한 경기 침체성 하락이었죠. 추가 폭락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였다. 더 빠지더라도 그렇게 큰 폭락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쉬운 근거죠.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선행 PER 기준 15배에서 16배 정도. 특히 이때 코스피는 PBR 0.8배입니다. 완전 락바텀이죠. 물려도 무조건 살아나는 자리. 이 당시에 많이 드렸던 말씀이 변기통에 빠진 휴대폰, 변기통에 스마트폰이 잠깐 빠지더라도 바로 건져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다. 사서 물릴 수 있을지언정, 더러운 물이 잠깐 묻을 수는 있을지언정 살릴 수 있는 자리, 살아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대중심리. 이 당시에 제가 느낀 대중심리, 이때가 가장 공포스러웠고요. 그 다음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공포라기보다 비관이었어요. 그리고 긍정론자를 욕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때는 약간 그럼 그렇지, 약간 포기의 느낌. 이때는 비관이 정말 어마어마했다. 그냥 공포 자체, 패닉의 정도로만 보자면 여기가 1위, 여기가 2위, 여기가 3위. 어쨌든 그만큼 대중심리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저점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피터 린치마저 긍정론을 접습니다. 부정론으로 갈아타죠. 그 다음 주에 급등 나왔습니다. 거기가 최저점이었어요.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분석이었는데, 자, 먼저 캔들 패턴, 확산형 수렴 패턴이었다. 보통 이러한 형태의 수렴, 확산형 수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A, B, C, D, E 큰 세 덩어리 패턴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A, B, C, D, E 큰 세 덩어리 하락이 이때 나왔고요. 또 적정 하락 비율,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동인데, 마찬가지로 큰 세 덩이의 파동 하락이 나왔다. 파동 카운팅으로서는 WX, Y, X, Z, A, B, C 형태의 WX, YX, Z 조정 파동의 종결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했다. 그냥 저점권이라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권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근거들이 있었고 그 근거들의 가능성이 모두 높은 상태였다. 자, 실제 제가 카페에 분석글을 올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파동, 하락파동 종결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높은 바닥권 가능성의 근거, 여기에 플러스 이게 반등 이후에 설령 재차 하락이 나오더라도 최소한의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상승의 형태에 따라서 꺾이는 시점, 베팅 자리가 나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여기였어요. 이 최저점이 발생한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하락 추세 깨지는 순간부터 분할 매도하였고 4100포인트가 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바로 위 금요일날
가진 현금 다 썼다.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빠지면 무조건 전액 손절, 상승장 시나리오 폐기. 하지만 상승장이라면 여기는 최저점이 됩니다. 현금 올인에 근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즉 이런 자리는 손익비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폭이 매우 적고 수익을 본다면 엄청나게 열려있는 어마무시한 자리다. 실제 이건 오프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는 ABC로 반등이 하락에 대한 반등, 그리고 재차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상승은 무조건 반등은 나가는 것이고, 이런 자리에서 베팅할 자리를 준다. 최저점이 다시 깨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본격 상승 오파가 남은 것이라면 올해 2023년이죠. 반등 여력이 클 수 있다. 실제 2023년 반등폭이 매우 컸죠. 이때도 제가 자산을 급증시킬 수 있는 기회에 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025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당 자리에서 베팅을 실제 했고 시나리오를 상승장으로 오파 상승으로 확정 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 137달러에서 3파 상승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 엔비디아는 140달러에서 상승을 마치고 크게 빠졌죠. 물론 안타까운 부분은 이때 미국 지수와 엔비디아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먼저 빠지고 증시가 나중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엔비디아와 지수는 동기화돼서 같이 빠졌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폭락, 7, 8월달 폭락이 나왔을 때 경기 침체나 추가 하락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는 저는 일절 말씀드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큰 흐름이 상승 오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승 오파는 이 고점, 전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이 될 것이고 실제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는 매수는 전부 다 저가 매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 저는 이러한 매크로나 시장 분석이나 금리 사이클,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심리,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 높은 근거들이 몰려있는 시점에 베팅을 하죠. 가능성이 낮은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줄이거나 베팅을 안 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스트라이크 없는 야구 게임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능성이 적을 때는 휘두르지 않으면 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한가운데 직구가 올 때만 휘두르면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근거한 시나리오. 승률이 보통 60에서 80% 정도 되면 자산은 우상향해요. 하지만 이 승률이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죠. 좋은 자리, 손절할 수 있는 맥점에 살 수 있는 그런 손익비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나만의 기준이 있더라도 그 칼같이 손절이나 익절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내 승률이 몇 프로인지도 모른다. 왜냐? 유튜브 보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기준이 있겠죠. 어느 맥점이 깨지면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말만 듣고 투자하면 망한다. 남의 의견으로 투자해서 잘 되는 경우 없습니다. 무조건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제 승률은 60에서 80%입니다. 평균 70인데 그렇단 얘기는 10번 중에 3번은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손실이 나왔을 때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자산이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이 적을 때는 투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대응을 해요. 손절할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한다. 맥점 이탈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기계처럼 손절한다. 이걸 목숨처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유튜브 안 봅니다. 남의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제 기준으로 투자하기 때문이죠. 10번 중에 7번 맞추고 3번 틀린다면 이걸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베팅 비율을 낮추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고 적어도 대응 구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반드시 손절하는 구간을 정해놓고 투자한다. 맨 처음 매수하는 시점부터 저는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갔을 때 내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다른 시나리오로 갈아타는, 전환시키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중에 7번밖에 이기지 못하지만 3번이나 틀리지만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제가
거지저축파이, 캔피신보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지지저항, 추세, 파동, 이평선, 캔들 패턴, 피보나치, 심리, 보조지표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기술적인 지표, 그 도구마다 장단점이 있고 통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나 파동이 매우 잘 먹혀요. 그런데 이런 구간, 파동 투자자들은 돈이 녹는다. 추세 투자자들 반토막 난다. 각각 시점마다 잘 먹히는 도구가 있고 잘 먹히지 않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가 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와 경험, 대중 심리가 모여서 하나의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든 말든 하나의 나만의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냥 유튜버 말 듣고 따라서 투자하죠. 맹목적으로.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하기가 싫고 어렵다면 그냥 미국 지수를 하락할 때마다 하락할 때 위주로 사서 모아가면 큰 손실 없이 어쨌든 우상향은 될 것이다. 하락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하락 사이클 몇 년 버티면 다시 올라가죠. 긴 흐름으로 투자하고 욕심이 크게 없다면 차라리 공부하기 싫다면 지수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밸류에이션이라도 공부하셔라.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만 알아도 비쌀 때만 안 사도 돈 잃을 일은 적다는 거죠. 저도 틀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거예요. 틀려도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깨면 무조건 손절이다. 손절의 장점이 뭐냐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승률이 이 정도 되면은 10번 중에 7번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 돈을 살리면 원금을 살려놓으면 손실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이 승률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구간이 오더라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나만의 기준 있는 상태라면 이걸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잘 지킬 수 있다면 살아난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주식시장의 사이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런 구간 몇 배씩 벌다가도 이런 구간에 마이너스 수십 퍼센트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는 이유,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기준이 없고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미리 내가 사는 시점에 정해만 놓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 이미 5년, 10년, 20년, 30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달 12월 14일과 15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입니다. 무료 릴레이 특강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을 거예요. 선착순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날 증시와 비트코인 전망, 그리고 숙지해야 될 위기와 기회 요소, 그리고 주식 파동 전략 강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강의 주제에 대한, 그리고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남겨주시면 의견 반영해서 주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2025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